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바논과 헤즈볼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항의 축 중의 하나인 헤즈볼라의 씨를 말리려고 연일 레바논을 공습하고 지상군까지 투입하며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레바논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지 레바논과 전투를 한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주로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인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전역을 타겟으로 전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나라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바논 정규군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시 이스라엘은 예멘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티 반군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예멘에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따로 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바논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오스만 투르크 등 수많은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많은 종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론파, 그리스 정교회, 멜리트 그리스 카톨릭, 드루즈교,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 시아파 등 18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기독교 계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슬람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레바논은 공식적으로 인구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종교 분포를 알 수는 없지만 기독교 계열과 이슬람 계열이 비슷하거나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바논은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투르크가 패하면서 레바논과 시리아는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레바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 영토의 일부를 레바논에 편입시키면서 현재의 레바논 영토가 되는데 시리아에서 편입된 이슬람교도들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종파별로 마론파, 수니파, 시아파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기독교 계열인 마론파는 프랑스 세력을 등에 업고 다수 지배층으로 레바논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나가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43년 레바논은 국민협정을 통해 종교분권 정치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종교 세력 순으로 쿼터를 배정해 대통령과 군, 참모총장은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국회부의장과 부총리는 정교의 신자, 군사령관은 드루즈파가 하게 됩니다. 국회의석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64대 64로 나누었고 이 안에 각종 종파별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레바논은 지중해에서 무역으로 번성하였는데 실제로 마론파 등 기독교 종파들만 혜택을 보았을 뿐 시아파 등 이슬람교도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종파들은 실제로 이슬람교도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마론파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을 펼치자 이에 반발해 아랍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슬람 종파와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평화를 유지하다가 1960년대 후반 중동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박살내자 요르단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 남부로 유입이 되는데 레바논 정부는 시아파 지역의 일이라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에 이슬람교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기독교 등 각 종파는 자기의 종교를 보호할 민병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요르단에서 쫓겨나 레바논 남부로 이주해 정착해 버리자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의 전투가 늘게 되며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레바논 내에서 어업권 문제가 발생하며 레바논 내전이 일어났고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5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이에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시리아 정부가 협조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 정부가 내란에 개입하게 됩니다. 197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공격하기 위해 레바논을 침공한 후 1982년에는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침공은 레바논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이때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무장 세력으로 성장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순위파 의석 중에 일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정파이자 무력 단체입니다. 레바논 남부는 레바논 중앙정부의 세력이 미치지 못해 헤즈볼라가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헤즈볼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바논은 정부군과 헤즈볼라 민병대가 양분하여 통치를 하고 있는 셈이고, 같은 순위파인 이란으로부터 군사력 지원을 받아 군사력도 강해 정부군이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마론파에서 대통령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를 대표한다기보다도 자신의 종파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종교 대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는 무장정파이지만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당으로 학교와 방송국 등을 운영하며 레바논 국민들을 도와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레바논 국민들이 많고, 국가가 헤즈볼라를 통제할 힘이 없고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도 없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레바논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고, 이스라엘은 그중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나머지 정부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레바논 내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친일한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레바논에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4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레바논 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해 공습과 지상작전을 전개하면서 최근 3주 동안 9,00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군 수송기를 투입해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재외국민 97명을 한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일부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뚫고 공군기지 근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방 군 등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굴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이번 공격으로 인해 전부터 이란을 공격하려고 벼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란 경제는 석유 자원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만약 이스라엘이 석유시설, 특히 정유시설이나 원자력시설을 공격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도와 싸우는 형국이므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을 무력화시켜 중동 아랍세계에서 이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방군 등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란을 공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